안녕하세요. K슈퍼실러입니다. 자, 일본에 출고되는 기계인데요. 일본에는 전기가 110V 60Hz인 곳이 있어서 자, 슬라이드 악스로 저희가 여기서 쉽게 맞춰드릴 수 있는 걸로 맞추기는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콘센트 플러그 부분이에요. 전기 한번 다운 시켜줄래요? 전기 다운 시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기서 전기를 꽂으시면 대부분 뾰족한 일자로 되어 있는데 세 가닥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돼지코 형태로 만들어 드려요. 근데 이렇게 드리면 이게 방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또 그쪽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어서 방수용이 아예 세트로 좀 잡아줘. 바짝 끼우게 덜 끼워져 있으니까. 자, 여기에 됐어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거 좀 잡아줘요. 내가 끼우는 걸 보여줄게요. 거기서 벽면에 전기를 자, 이걸 다 보여주세요. 거기서 벽면에 전기를 여길 까서 배선을 하세요. 하고 이렇게 남겨두시고 이게 방수가 되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다 드리니까 여길 까서 배선을 하시면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자, 이렇게 끼우시면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 딱. 그래서 방수가 되게끔 이렇게 해 드리니까 먼저 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먼저는 그냥 두 가닥짜리로 벽면에 돼 있는데 이게 불편하시거나 싫으시면 그냥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고 그냥 돼지코 두 가닥짜리 전파사나 동네에서 구매하셔가지고 전기선 연결하시면 돼요. 접지 필요 없으시거나 그러면. 이건 접지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배선하실 때 세 가닥입니다. 접지선 하나 하고 띠가 있는 황색, 하늘색의 황색 띠가 있는 선이 접지선이니까 거기다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출고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보여드릴 게 이 전기선이 색깔이 뭐냐 또 얘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요건 접지선이라는 얘기예요. 접지. 그리고 요거 두 선, 요거 색깔이 똑같을 거예요. 저거하고 요거 두 선이 전기선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기 연결 이렇게 먼저 저는 전기 연결했고요. 에어 사용하니까 에어 컴프레셔 라인 연결하시고요. 자, 그래서 기계 먼저 켜서 180도에 맞춰서 출고해드려요. 자, 튜닝을 했는데 좀 현장에서 전기를 한 번 더 현장 여건에 맞게 튜닝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온도 조절기는 두 개가 다 동일해요. 오토닉스 거고 오므론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져서 그쪽 환경에서는 그닥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자, 모드 버튼이 있어요. 길게 누르시고 바뀌시면 손을 얼른 넣으시고 한 번, 두 번 누르세요. 그러면 이게 오토 튜닝의 약자예요. 오토 튜닝 오프예요. 요거를 온 시켜주세요. 온 시켜주시고 모드를 다시 길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토 튜닝이라는 약자가 깜빡깜빡 하면서 요 옆에는 전기가 아웃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세팅치 180의 온도를 맞출 때까지 위에 있는 이 현재 값이 설정 값을 따라가서 맞출 때까지 계속해서 튜닝을 할 거예요. 이 튜닝이 시작되면 전기를 도중에 끄거나 멈추게 하면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토 튜닝이 끝날 때까지 온도가 딱 맞아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오토 튜닝 전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온도 조절은 그냥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되니까 튜닝이 끝난 후에 나머지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기계와 똑같은데 다른 거 한 가지 또 두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 실리콘은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여기에 실리콘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편하면 실리콘 까버리세요.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거 보내는 드리는데요. 자, 여기 이 밑에 엔코더 센서가 달려 있어서
그 엔코더가 길이를 감지할 때 무지 필름을 쓸 때만 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부분이 이 라바 코팅이에요. 그래서 이 라바 코팅이 없다 그러면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이게 인쇄 필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인쇄 감지하고 마킹하고 또 감지하고 마킹하면서 정지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실링을 하면, 자, 실링을 하시면 테두리 이 접착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실링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로 실링을 한번 해서 모양을 보여드리고 실링된 용기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이렇게 두 줄로 실링이 파고들어서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기존 것과 바뀐 것이. 두 줄 중에 한 줄만 걸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접착이 2mm가 좀 넘어요. 요 부분이. 그래서 접착 강도가 월등하게 강력해졌기 때문에, 자, 이 테두리 돌아가면서 두 라인 중에 한 라인만 거치면 되는데 하나 반 이상의 라인이 걸치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결과물은. 그래서 자, 이렇게 그러면 터지느냐에 대한 부분도 테스트를 해보면, 자, 여기 용기가 깨졌는지 필름이 깨졌는지 한번 볼게요. 실링 부위가 터졌는지. 자, 그러면 접착 부분이 터진 게 아니에요. 접착 부분이 떨어지거나 터진 게 아니라 필름이 묶여지고 깨진 거예요. 100kg는 안 되죠? 아무튼 굉장히 강력하게 눌러야 터질 정도로 접착은 완벽해요. 훨씬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기존 부분과 달라진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나머지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우선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그램 1번서부터 프로그램 14번까지 있는데요. 프로그램 8번까지만 사용을 하는데 중간에 사용 안 하는 프로그램 번호도 있어요. 자, 프로그램 1에 1, 2, 3, 4.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2, 3, 4, 5, 6, 7 안 쓰고요. A까지만 쓰게 될 겁니다. 자, 가볼게요. 프로그램 1의 1은 자동 작동 감지용 온도예요. 제로로 해 놓습니다. 저희가 보통 출고치는. 네, 두 번째 히터도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제로로 놓고요. 세 번째는 날인기예요. 날인기는 120도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2로 넘어가면 카운터는 오픈되어 있고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길게 놓는 것이 낫겠는데. 자, 프로그램 3번은 실링 타임인데 0.8초. 이 0.8초는 실링을 해 보시고 항상 조절을 하시면 될 거고, 기존 거와 동일하게 맞추셔도 될 겁니다. 기존에 사용하시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이 편리할 거니까 손에 익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용기 P4번도 마찬가지고, 용기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돼서 기계가 작동돼 들어가는 자동 일대의 그 시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P5번. P5번은 006입니다. 6번째. 아이마크 두 개를 감지할 때마다 마킹하고 두 개를 감지하고 나면 기계가 정지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마크이기 때문에, 자, P5번이 이렇게 되면, 자, P5-1번도 역시 연속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연속 작업을 할 때는 제로로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작업은, 자, 기계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필름이 이동하고 날짜 찍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간이, 이 준비된 작업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 포장 작업을, 그러니까 담는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되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속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작업이 조금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P5-1번을 손을 보는 거예요. P5-1번을 제로로 하시게 되면, 자, 제로로 하면 다 끝나고 넘어가는데 보여드리면, 자, 이거 왜 옮기냐면 필름이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상태로
스타트와 동시에 필름이 가지 않습니다. 자, 스타트 시켜볼게요. 필름은 움직이지 않아요.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찍어버리죠. 이게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나오는 속도, 이거 물건 뺄 때, 지금 물건 빼고 있을 때 필름은 이동해요. 한번 더 볼게요. 들어가자마자 찍고, 나올 때 그때 필름은 이동하고 날짜 찍고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연속 작업을 할 때 시간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아낄 수 있는 동작이 되겠죠. 자, 남는 시간에 필름을 이동하는 거예요. 날짜 찍고. 그럼 바로 또 넣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동작이 바뀐다는 거. P5-1번을 1로 해서 출고를 합니다. 일단은 그 0으로 바꾸시라는 거 불편하면 P5-2번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수치이고요. 그래서 P8번은 날짜 0.4초 동안 날짜 찍겠다. 날짜 안 찍으실 때는 P8번을 0으로 해 놓으시면 찍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팅 값은 다 조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항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지난번에 문의하셨던 이 부분 여기에 보시면 자, 이렇게 뚫어서 4mm 탭을 냈어요. 3.3mm 드릴로 뚫어서 4mm 탭을 내면 됩니다. 여기다 탭 내기 좋은 소재예요. PC라서. 여기 그 나사가 풀어졌으면 너무 세게 조이지 않아도 돼. 살짝만 조이면 되는 겁니다. 조절해서 쓰시는 건데, 이게 달아났거나 그러면 여기를 새로 뚫거나 또 여기를 새로 뚫으셔도 돼요. 이거는 교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테이프로 굳이 붙이시지 않아도 되고, 편리하시면 테이프로 붙이셔도 됩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쓰시면서 또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닳게 되겠죠. 계속해서 사용하면 여기 이 부분이 덜렁덜렁 거리거나 하면 조정을 좀 해야 되니까, 여기 이 부분이 완전히 밀었을 때 수직에서 아주 살짝만 각도가 이쪽 방향으로, 아주 살짝만 이쪽으로 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여기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필름을 꽉 조우게 되면, 스크랩이 조우게 되면 이게 반대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때는 꺼내기 힘들어요. 왜? 꽉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당기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이쪽으로 해 놓으면 이게 당기는 힘에 의해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주 수직에서 살짝만, 완전히 밀었을 때 살짝만 나올 수 있게끔 조절을 해야 될 건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됐을 때 적어도 1, 2년 이상 사용하고 나면 발생되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동작을 시키면서 좀 쓰셨을 거니까 기계를, 저희가 여기에 베어링을 넣지 않고 부싱을 박아놨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끽끽끽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여기 요 부분, 여기 요 부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롤러에. 그렇다고 이쪽 안쪽으로 뿌리지 마시고 그 방청제, WD-40 방청제라는 게 있어요. 자, 요런 방청제인데요. 요 작은 것들도 있고 문방구에서 파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자, 요렇게 꼬다리 딱 연결하셔가지고 끝에다가 다른 데 품지 않게 손으로 막으셔도 좋고 장갑으로 막으셔도 좋고, 여기에 칙 뿌려주세요. 칙 뿌려주면 시끄럽게 삑삑거리고 나던 소리들이 아주 잠잠해질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롤러들은 다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기계가 조용하게 동작이 될 거예요. 지금은 새 기계니까 조용하죠. 쓰셨다면 지금 쓰시는 기계는 아마도 삑삑거리고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왜 나왔냐면 모드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P5번에서 그 모드를 바꾸게 되면 필름이 먼저 가느냐 아니면 필름이 작업 후에 가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계 사용하시면서 청소 안 하셨을 거예요. 이거 떼세요. 이거 떼서 나사, 자 6mm 볼트예요. 여기 4개가 고정되어 있어요. 똑같은 게 5mm L렌치로 하나, 둘, 셋, 4개 스프링 와셔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풀어서
이거 그대로 들어 올리세요. 그래 물에 담궈 세척해 주시고 여기 몰드 밑에 여기 스테인레스 이 부분도 닦아 주세요. 그리고 앞뒤 구분은 여기 요 볼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몰드에 홈이 있어요. 여기에 맞는 부분이. 그래 다른 데 끼울 수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데 끼울 수 없어요. 그리고 글씨가 용기 시리즈를 옆에다 마킹을 해놨고요. 그래서 갖다 얹어서 조립할 때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양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두 손으로 동시에 이렇게 잡게 되면 올려놓고 그러면 위치가 딱 맞겠죠. 4개 조여주시고 청소하시고 조립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윈몰드도 분명히 지금쯤이면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이물질들이 계속해서 칼날 하나만 가져. 계속해서 필름을 커팅을 했기 때문에 필름을 커팅하면서 이 P2층들이 부서지고 깨지고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종작이 되고 하면서 이 이빨 사이에 치석이 끼듯이 지저분하게 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잘립니다. 곧. 근데 좀 사용했다면 여기에 이 쿠션바 스프링, 이 스프링도 역시 탄성이 죽었을 겁니다. 깨진 부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생길 수 있고요. 그럼 얘도 힘이 약해지고 여기에 이 부분도 세척을 안 했거나 오래되거나 그러면 산화되기 때문에 실리콘도 필름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고 쿠션바에서 눌러주는 힘도 약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칼날에 이빨이 끼면 당연히 필름이 커팅이 안 되는 문제가 왕왕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4개, 하나, 둘, 똑같은 반대편에 셋, 4개의 실링바 스프링도, 요 속에 있는 스프링도 마모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뒤에 알아. 아는 사람이 갖고 와요. 그것도 마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열을 가한 상태로 두들겨 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래쓴 것들은 요 속에 있는 것들이 자 이렇게 약해집니다. 새 거에 비해 상당히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필름이 안 잘리는 시기가 옵니다. 그랬을 때 이 몰드를 빼서 청소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안 했을 겁니다. 한 번도. 자,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전기 코드 플러그 뽑으시고 여기 레버 젖히시면 하나, 이쪽에 2개 똑같은 레버를 젖히시면 전기선들은 다 이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뺄 때 부서지지 않게 요 사이에 요걸 빼서 사이에 잘 두고, 요 볼트 6mm 볼트예요. 6강 6mm 볼트인데 요거 스패너로 풀으시면 빠집니다. 사이에 손 집어넣으셔가지고 빼시면 빠져요. 아니면 기계를 끄시고 에어를 빼면 공간 확보가 됩니다. 어떻게? 자, 이렇게 돼요. 기계 껐어요. 자, 에어를 뺄 겁니다. 에어를 이제 열이 내리게 한다고 보면 되고요. 열이 내린 다음에 빼야 되겠죠, 물론. 자, 이렇게 해서 에어 빼면 몰드가 내려가요. 그러면 공간이 확보가 되죠. 충분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스패너로 이걸 풀어서 몰드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스패너로 요 볼트 2개를 뽑고 몰드를 뺄 때는 다시 에어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려 있어야 돼요. 그 상태로 쭉 잡아 빼면 빠집니다. 뺄 때 이게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 이제 정지 버튼이 여기 있어요. 여기 비상 정지 버튼 드라이버로 요거 2개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공간 확보를 해주세요. 이게 여기 걸리니까 이 기둥에. 그리고 다시 살짝 조여주시면 됩니다. 세게 조이는 거 아니고요. 플라스틱 나사니까. 자, 그렇게 해서 빼고 나서 여기까지 물에 담가주세요. 여기까지 물에 담가주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칼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높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물에 담그시라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담그면 그래도 칼날 이빨이 물에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적어도 1시간 정도 담가 놓는다 그러면 부글부글 끓기도 할 거고 세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옆으로 세워뒀다가 에어로 싹싹 불어서 다시 조립하시면 됩니다. 앞뒤가 바뀔 일은 없으실 거고요. 배선이 뒤쪽으로 있는 상태고
이 모양이 두 대가 있다면 한 대 뜯을 때 분명히 보실 거니까 좀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척 부분을 해 주시면 보다 많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축 부분에 그리스 쳐야 될 거고요. 여기 이 부분도 가능하면 쳐 주셔야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 있다면, 원하신다면 몰드를 완전 분해해서 조립하는 것까지 필요하시다면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면,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제가 영상 모두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공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비공개로 해서 보실 수 있는 주소만 넘겨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건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영상은 지난번 나간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이 기계는 영상 촬영을 하고 접도록 하겠습니다.